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4일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인 P&R의 주식 8만 1075주에 대한 채권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8년 내려진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피해자가 자산 압류 신청을 내고 6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 제철에 보낸 채권 압류 명령 결정을 일본 외무성이 해당 기업에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받은 걸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요. 현재 압류된 주식은 일본 제철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자산 감정과 매각 관련 기업 신문 진행 후 주식 매각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면 다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장 가치를 따지는 데에 긴 시일이 소요되며 그 전에 일본 제철도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 밝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도 마찰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국 기업이 나서서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긴 시간이 걸릴 만큼 포스코 또한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결정적인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제기되는데요. 일본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이 요미우리 TV와의 인터뷰에서 방향성은 확실하다. 일본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아베 내각도 한일 관계를 전담했던 외무성 대표 한국통 카나스기 외무심의관과 전 주한총괄공사 시즈키 국제협력국장을 지난달 교체하고 이달 3일에는 한일 관계를 담당해온 나가오 동북아시아 1과장 대신 테러 대책실장 겸 일본 기업 해외 안전대책 특별 전문관 오노 켄을 임명하여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관측된 것입니다. 현재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수산물 수입 커터제,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 절차 본격화가 예상되는데 만약 일본이 우리 정부가 대우조선 해양에 단행했던 지원금에 대한 WTO 분쟁을 본격화한다면 이는 실로 내로남불격 조치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또한 한국과 중국에 크게 밀린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공적 보증을 서고 민간은행이 해운사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에 대출하여 이 특수목적 회사가 그 돈으로 일본산 선박을 구매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추진하면서 WTO에서 한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우익계열 산케이는 이번 일로 인해 한국 내 많은 일본 기업이 철수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약 70여 개의 기업이 역사 문제에 엮여 12건 이상의 사건의 피고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정치적 문제로 이들이 한국에서 짐을 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도 3일 일본 정부와 연대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산케이 보도와는 반대로 한국으로 거점을 옮기는 일본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나온 일본 언론 보도처럼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아베 내각의 정책에 반발하여 한국행을 결심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면면에도 일종의 물갈이 현상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편 사이다와 같은 소식이 일본인들에게 전해져 한창 소란스럽습니다. 한국 보수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일명 아베 사제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3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 회원인 이들은 소녀상 철거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멀쩡한 사람들이 나왔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반일 종족주의의 영향? 한국의 단순한 퍼포먼스 신용하지 않아. 뜻밖이군. 조금은 제대로 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해외 커뮤니티 회원들은 해당 동상 관련 이슈에 상당히 결이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얄미운 데는 최고 레벨이다. 외국에 있는 개인 정원에서 뭘 하는지까지 신경 쓰고 있는다고 상상해봐. 일본은 중국 2.0처럼 행동하고 있어. 일본은 전쟁 범죄자들을 숭배하는 사당까지도 가지고 있지. 일본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 어두운 역사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지. 일본인들은 잔인해. 네가 일본과 함께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어떠한 무례한 짓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일본이 과거에 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것도 아니지. 이게 한국인들이 일본을 욕하는 이유야.
5일 일본 시사통신은 아베 총리가 집무실에서 토의를 했고 코로나 대응 장기화와 수해까지 겹친 탓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도 2일 아베 총리의 얼굴이 피곤해 절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정기국회 폐회 이후로 코로나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 대응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몇몇 언론들의 건강 문제 때문인 것 아니냐 하는 보도에 스가 관방장관은 애써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베가 건강 문제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을 사퇴했고 2015년에는 재계 인사들과 회식 도중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피를 토한 일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18살 때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해를 하는 것은 강한 약을 쓰는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간 언론들은 건강 문제를 근거로 공무를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차례 지적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도 국정 능력을 문제로 아베 본인의 언급은 피하지만 측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보도하며 배제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을 망치는 아베 총리를 한국인들은 은근히 응원한다는 사실도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한국과의 극심한 마찰이 우려되는 지금 어둠의 친한파 아베 총리의 쾌차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